네, 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아파트 중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도식 아파트를 왔어요. 복도식 아파트에서도 24평형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자체가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정말로 원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도 절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예산에 얼마나 더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면 복도식 아파트는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보통 요게 중문, 신발장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복도식 아파트의 이 호수는 가장 끝 호수이기 때문에 중문이 따로 필요 없어서 중문 설치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개방감 있는 느낌 그렇게 가져가게 해놨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소에 하부 간접을 센서랑 같이 연동을 해서 들어왔었을 때 상하로 조명이 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들어왔었을 때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을 어떻게 상쇄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공간이 바로 세탁 공간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세탁기를 안방 발코니로 빼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불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복도식 아파트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 조그마한 세탁기들은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지금처럼 큰 세탁기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서 베란다에 빼놓고 불법으로 우수관에 연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니즈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 이 벽을 많이 털었어요. 많이 털고 이 안에도 난방배관을 함께 설치하고 벽체도 전체 단열을 해서 확장의 개념으로 들어갔고요. 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누수나 세탁기가 물이 터진다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바닥은 타일, 벽은 페인트로 시공을 해서 이 공간이 오픈되게 그리고 세탁기가 바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네모나고 하얗면은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지 않아서 이곳에 살짝 아치를 줘서 우드 포인트를 줬어요. 이 우드 포인트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 공간은 화이트입니다만 부분 우드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주방이 시작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인덕션 자리, 가스레인지 자리, 개수대 자리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맨 끝이 냉장고 자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냉장고가 떡하니 거실과 연결이 돼 있으면 보기 좋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옆 벽면과 거실과 이어진 부분이 단절돼 있으면 되게 답답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 벽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냉장고 2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공간이 개수대 그리고 인덕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장 2개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면 개수대 그리고 인덕션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고객님께서는 디귿자나 대면형 주방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좌우로 최대한 밀어서 시공을 해서 중간에 조리대 공간을 만들었고요. 수납장도 크게 시공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드 포인트도 함께 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이 장과 상부장이 거실에서 바로 보이면 또 이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벽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인덕션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도 튀는 게 거실 쪽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문제, 너무 개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공간을 파놓고 이 유리를 설치를 해서 거실에서나 주방에서 봤을 때 개방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어지면서 확 트이고 벽이 있어야 되는데 벽에 유리를 조금 포인트를 주면서 확 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죠. 이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거실 확장이에요.
쭉 가다 보면 원래 공간은 이렇게 있어서 발코니가 이 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벽이 있고 샤시가 있고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공간 계획이 가능했던 부분은 이 발코니 확장입니다. 복도식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이게 날개벽이 있고 이렇게 샤시 그리고 날개벽이 또 있죠. 근데 이 날개벽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 도면을 봐도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불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존 사례들이 있지 않은 한 철거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했을 때 여기가 조적벽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면서 소파 공간을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파 공간을 더 넓게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더 이쪽으로 거실 공간이 확장된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방이 조금 더 길어져도 거실이 훨씬 더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파 공간이 넓어지고 기존 거실 공간을 더욱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실이 완성이 됐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우리가 흔히 알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안 나고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그저 슬라브, 콘크리트로만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모든 천정을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다시 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 있던 조명 자리에 그대로 조명이 닿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엣지 등이나 기본 등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천장을 침으로 해서 조명 계획이 상당히 다채로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정을 새로 치면서의 장점 또 하나는 바로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천정에서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려면 한겨울 더 치거나 철거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좀 많이 드는데 원래 천정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시공이 가능해서 하는 김에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고 그러면서 몰딩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깔끔한 마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욕실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요 밑에는 분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이 되게 이만했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작은 장밖에 없었는데 깊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데드 스페이스예요. 여기에서 뭘 할 게 없고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 자체를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 뎁스, 깊이를 키우면서 이곳에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보통 욕실이 하나라는 건데요. 그리고 수납할 공간이 상당히 적어요. 복도식 아파트에 보통 3인 이상 가구가 많이 사시고요. 화장실이 하나인 거의 가장 큰 단점은 어떤 분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같이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수납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상하부 깊이를 같이 해서 최대한 깊이를 늘리고 이런 욕실 용품들을 함께 수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원하시는 거울을 나중에 설치를 하시겠지만 화장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화장실에서 모두 일을 마치고 어떤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하나도 상당히 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수납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생활에 큰 실용성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실은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용테리어 스타일로 했어요. 전체 포셀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 천정에 조명이 없는 그런 스타일로 시공을 했죠. 그 대신 장의 상하부의 간접 조명 그리고 샤워부 맨 끝에 라인 조명만을 시공을 해서 이런 동글동글한 다운라이트나 할로겐 같은 것들이 최대한 보이지 않고 천정면을 깔끔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전체 사용을 했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는 화장실이 보통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욕조를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에 욕조 공간으로 조금이라도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것을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연히 졸릴 것을 다 시공을 했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원피스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압 체크를 하는데 수압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투피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투피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젠다이 부분이 일자로 쭉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여야 됩니다. 왜냐면 투피스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오면 문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쉽게도 투피스 양변기를 시공하면서 젠다이 면이 일체화되진 않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서 수압 및 그 구조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스테인레스 재질의 세면대
침대 그리고 샤워기 모두 시공을 했고요. 당연히 수건거리 휴지거리도 이런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따뜻한 타일에서 조금 차가운 느낌을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방 2개가 남았는데 이 방 2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 방을 보통 소개시켜 드리진 않는데 가장 큰 소개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조명 계획이에요. 보통 우리가 천장에서 새로 치면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맨날 하는 이 붙박이장 위에도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간접 조명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조명을 껐었을 때도 은은한 느낌으로 한 명이 자고 있더라도 한 명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고요. 보시면 간접 조명을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커튼박스까지 해서 기역자로 뒀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로 하는 것보다 기역자, 그렇게 좀 꺾이는 면이 있는 것까지 같이 하면 시각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의미처럼 천장을 새로 하다 보니까 이 커튼박스에서부터도 조명이 가능했고, 이에 같이 이어진 붙박이장도 기역자로 떨어지면서 조금 은은하고 그리고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현관방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대한 장이 차지하는 공간을 좁게 보이기 위해서 조명으로 효과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한번 시공할 때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여볼 거니까 제가 그냥 말할게요. 이거는 일단 기대지 마시고. 아, 네. 네. 슈퍼 뭐예요? 되게 편하네. 폴인펀이? 아, 좋네요. 슈퍼 좋네. 네, 다시 해야겠다. 아니, 그냥 하죠. 네. 할게요. 네, 잘 보셨나요? 복도식 아파트 24평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후 사진을 보면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흔한 복도식 아파트 24평형 그리고 최소 30년 이상 된 그런 구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예산은 총 5,5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당연히 천장을 다시 치고 벽의 마감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금액이 조금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5,500 누가 보면 많다, 누가 보면 적다라는 이 금액으로 인해서 고객님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